저는 오늘 주제를 홈텐딩이라는 걸로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작년부터 집에서 홈텐딩에서 칵테일을 만들어 먹는 거에 대해서 좀 취미가 생기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뉴비이긴 하지만 이제 홈텐딩을 관심이 있거나 홈텐딩이 어떤 건지 또 알고 싶은 분들 또 어떻게 하면 술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냥 짧게 공유를 한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홈텐딩이라는 것은 홈과 바텐딩이라는 것이 합쳐져서 이제 홈텐딩이라고 부르고 있는 신조어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로 집에서 사람들이 혼술 즐기는 사람들이 좀 늘어남에 따라서 이 홈텐딩이 되게 요즘 많이 붐이고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바텐딩에는 여러 가지 알코올의 음료나 무알콜 음료를 이제 섞는 그런 것들을 좀 예술적으로 서빙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이제 바텐더라고 부르고요. 그런 이제 칵테일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제 여러 종류의 양주를 기본으로 해서 다양한 음료나 재료, 첨가물 같은 것들을 혼합해서 만드는 이제 혼합주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칵테일 바라는 곳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자기가 직접 만들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홈텐딩이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데요. 물론 정식적인 여러 가지 레시피들이 있지만 그 레시피를 꼭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집에서 하는 장점은 나는 약간 단맛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알코올 맛을 좀 더 강하게 느끼고 싶다든가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바텐더에 요청을 하거나 자기의 스타일을 얘기해서 추천을 받곤 했는데요. 홈텐딩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레시피를 조금씩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취향에 맞춰서 칵테일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칵테일 바에서 먹는 건 또 다르긴 하겠지만 비용적인 측면으로도 집에서 만약 많이 만들어 먹게 된다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자기가 원하는 재료들로 만들 수 있겠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칵테일을 처음에 먹으려고 하고 홈텐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이볼이라는 걸 처음에 먹게 됐습니다. 지금은 회사에 안 계시지만 옛날에 회사에 같이 근무하셨던 키티라는 분이 하이볼이라는 걸 처음에 알려줬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재료를 갖고 와서 다 같이 모여서 먹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서 저도 이제 집에서 하이볼을 만들어 먹어야겠다라고 해서 하이볼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 하이볼이라는 거는 위스키에다가 얼음, 그리고 탄산수, 거기다가 레몬이나 라임즙을 넣어서 만든 것을 얘기합니다. 이 하이볼은 사실 산토리 위스키랑 섞는 것이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기도 하지만 하이볼에 들어가는 주류는 이것 이외에도 되게 많은 술들로 할 수가 있어요. 위스키 종류는 거의 웬만하면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 산토리 가쿠빈이라는 술로 집에서 하이볼을 만들어 먹다가 이거 되게 맛있는데 이 술로만 먹어야 되나 해서 이제 다른 술도 섞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제임슨 거기에 이제 필요한 어떤 술들을 좀 사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들어가는 술들로는 추천받아서 사긴 했지만 제임슨이나 잭 다니엘 아니면은 신빔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조니 워커 블랙 라벨이나 여러분들이 되게 친숙한 켄터키 루이빌에 아마 출장 가시거나 그곳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제 메이커스 마커 이런 버번을 통해서 하이볼을 이제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만들어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굉장히 맛있게 먹고 이 술마다 또 약간의 그 하이볼을 만들어 먹을 때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해본 거는 어떻게 하면 하이볼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좀 더 비율에 뭔가 또 다른 비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유튜브를 저는 이제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는 이제 하이볼을 맛있게 만들어 먹는 법, 어떻게 하면 맛있을지, 그리고 또 어떻게 섞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유튜브 채널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채널 제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이분들이 전직 아니면 현직 바텐더이거나 아니면 칵테일에 굉장히 일견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관 검색어로 칵테일을 만드시는 영상들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처음에는 하이볼을 맛있게 먹으려고 봤던 그 채널들에 나왔던 연관 동영상들이 계속 칵테일을 만드는 것들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나도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다. 나도 집에서 한번 칵테일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칵테일을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이제 홈텐딩을. 그래서 이제 홈텐딩을 처음에 하려고 보니까 이제 장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장비를 봤더니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이제 장비병이 조금 있어가지고 장비를 딱 풀셋을 맞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듣도 보도 못한 이름들도 많고 이게 꼭 필요한가? 라는 그런 장비들도 있고 신기한 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다 사기에는 아무래도 집에서 허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꼭 필요한 물건부터 사야겠다 해서 필요한 물건부터 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는 장비들은 이제 요거 말고도 또 많이 있지만 이제 기본적인 풀셋이고요. 장비 101이라고 해서 한번 적어봤어요. 지금 홈텐딩을 하기 위해서 요 정도는 있어야 좀 홈텐딩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장비들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코블러 쉐이커라고 있는데요. 이제 쉐이커는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코블러 쉐이커와 보스턴 쉐이커가 있습니다. 이 코블러 쉐이커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칵테일 바에 갔을 때 이제 바텐더들이 흔들고 있을 때 보이는 보통의 얼음이 들어가고 여기에 주 베이스 기주나 아니면 각종 큐르들이 들어가서 섞어주는 그런 코블러 쉐이커라고 부르는데요. 요거 말고도 이제 보스턴 쉐이커라고 해서 2단으로 되어 있고 좀 더 큰 용량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꼭 필요한 건 아니고요. 다만 보스턴 쉐이커 같은 경우는 좀 더 크기 때문에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서 뭐 우유나 계란이 들어간 칵테일에 보통 많이 쓰이는 쉐이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코블러 쉐이커 하나만 있어도 홈텐딩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거라고 해서 있는데요. 지거는 이제 적당한 계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저렴한 지거인데요. 위에와 아래를 둘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조금 각기 다른 양을 담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작은 거는 보시다시피 1온즈, 그리고 밑에 좀 더 큰 것은 1.5온즈라고 해서 30ml와 45ml짜리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요. 칵테일 레시피에 보면은 꼭 1온즈나 1.5온즈로 딱 떨어지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뭐 2분의 1 온즈나 4분의 1 온즈를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칵테일에 들어가는 리큐르나 그런 레몬이나 시럽 같은 것들이 미세한 양의 차이에 따라서도 그 칵테일의 맛을 많이 좌지우지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좀 맞춰서 넣으라고 했는데 제가 샀던 것도 처음에 이것과 비슷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지거를 다른 걸로 사용하고 있는데 눈금이 있는 지거를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이게 아무리 이 온즈에 맞춰서 한다고 해도 끝까지 따랐을 때 1온즈라고 해서 이렇게 따랐지만 조금씩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눈금이 있는 지거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사용하실 때는 그런 지거를 사용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 옆에 보시면 이제 바스푼이 있습니다. 바스푼은 가운데 보시면 저렇게 꼬임이 있어요. 특별히 멋을 위해서 사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스터라고 해서 얼음과 칵테일을 이제 섞어주는, 말하자면 이제 젓는 거죠. 젓는 데 필요한 이제 바스푼인데요. 저 꼬임을 통해서 이제 바텐더나 이 사람들이 그 손가락을 저기에 끼워서 이걸 이제 휘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손기술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요. 그냥 손으로 휘저어도 되지만 그런 이제 손기술을 통해서 스터를 하는데 필요한 꼬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스푼은 저 꼬임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고요. 위나 아래나 종류는 조금 다양해요. 그래서 플로팅 기법이라고 그래서 저 바스푼에다가 리큐르를 따라 흘리면서 약간 중간에 층이 들게끔 만들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런 모양은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바스푼은 가운데 꼬임이 있고 긴 것일수록 좋다. 그 꼬임이 견고할수록 좋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옆에 있는 머들러는 이제 라임이나 레몬 웨지를 썰어서 칵테일에 직접 넣고 그 즙을 빻아서 낼 때, 아니면은 이제 모히또 같은 거 만들 때 애플민트의 향을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단지 애플민트를 칵테일에 섞어 먹는 것이 아니라 약간씩 빻아주는 거예요. 그런 데 사용하는 것을 머들러라고 부르는데요. 저런 것들도 뭐 애플민트를 빻을 때 향을 좀 더 많이 내려고 해서 이렇게 막 세게 빻거나 많이 빻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게 되게 잘게 부셔지고 나중에 먹다 보면 이빨에 낄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옆에는 이제 스키저라고 있는데요. 레몬이나 라임을 칵테일에 직접 넣어서 빻는 것이 아니라 과일에 이제 과즙만을 짜내서 먹으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스키저라는 것이 있는데요. 저것도 마찬가지로 과즙을 반으로 갈라서 저 위에 끼우고 이제 적당한 손의 힘으로 눌러서 과즙만을 따라내는 건데요. 보통 자주 사용하는 레몬이나 라임은 과일 껍질에 오일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아깝다고 너무 끝까지 눌러서 저걸 짜게 되면 그 오일의 쓴맛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아깝지만 적당한 힘으로 과즙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옆에 보이는 것은 스트레이너라고 해서 말 그대로 그냥 미세한 얼음 조각이나 과즙에 아니면 과일 씨 그런 것들을 걸러주는 용도고요. 도마나 칼은 이제 가니쉬 같은 것들을 할 때 여러 가지 과일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가지고 있게 돼도 사실 집에서 홈텐딩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굳이 구입을 전부 다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꼭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흔히 주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로 대체가 가능해요. 물론 홈텐딩 하는데 약간 느낌은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 다이소에서 있는 쉐이커 물병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로 쉐이커를 대체할 수도 있고요. 소주잔은 보통 70ml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온즈가 30ml이기 때문에 소주잔 하나를 그에 비례해서 계량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물론 아까 보시다시피 바스푼도 그런 중간 꼬임이 없지만 그냥 수저를 휘저었듯이 해서 밥숟가락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머들러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 흔히 있는 밀대를 사용해도 되고요. 근데 사실 요거는 조금 추천하지 않긴 하는데, 왜냐하면 나무 재질로 된 거는 약간의 향기라고 해야 되나? 그 냄새가 흡착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마늘 같은 거 빻거나 그 전주에 뭐 어머님이 마늘을 빻았다든가 뭐 깨를 빻았다든가 밀대로 했을 때 저걸로 이제 머들링을 하게 되면 칵테일에서 마늘이나 깨 냄새가 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나무로 된 거는 크게 추천하진 않지만 없다면 저런 걸로 대체할 수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스퀴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손으로 짜서 마실 수도 있고요. 거름망도 집에서 웬만하면 다 갖고 있는 튀김 거름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도마나 칼도 호텔 전용으로 해서 조금 깔끔하고 냄새가 배지 않게끔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집에 있는 부엌칼이나 어머니께서 사용하는 나무도마 같이 공유해서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 홈텐딩을 시작하는데 장비가 그렇게 허들이 높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아예 칵테일 장비를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해서 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브랜드마다 물론 가격도 많이 다르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트로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세트 하나 장만해서 집에다 놔두는 것도 홈텐딩을 시작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이 앞에 보이는 저 기다란 빨대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푸어러라고 해서 지거의 술이나 각종 리큐르를 따를 때 조금 더 쉽게 따를 수 있게 해주는 그 마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서 할 때는 사실 저렇게 저희가 사용할 일이 크게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술이나 음료 등을 열어놓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사용할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사실 잔입니다. 집에 있는 머그컵이나 그냥 물컵으로 마셔도 되지만 이제 칵테일이라는 거는 맛도 중요하지만 어느 잔에 따라서 어떻게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양에 따라서 이 잔을 칵테일 종류가 다양하고 롱드링크, 숏드링크가 있기 때문에 그 양에 따라서 자기가 맞는 칵테일 잔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칵테일 글라스는 이제 제임스 본드가 많이 먹었던 그 마티니 글라스라고도 불리고요. 칵테일 글라스 중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 숏드링크 전용의 칵테일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의 칵테일을 먹기보다는 적은 양의 칵테일을 먹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워 글라스라고 해서 이제 위스키 사워나 브랜디 사워 그런 사워 종류의 칵테일에 많이 사용되는 글라스이고요. 올드 패션드 글라스는 보통 온더락으로 많이들 요 잔에 보셨을 것 같은데요. 위스키나 칵테일을 이제 언더락으로 마실 때 사용하는 글래스로 락 글래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좀 물컵처럼 생기긴 했지만 이제 하이볼 글라스라고 해서 텀블러 글라스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롱드링크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탐 콜린스 글라스라고 해서 이제 호가든 맥주잔으로도 많이 사용되긴 하는데 이제 주로 칵테일에서는 탄산이 좀 들어가 있는 칵테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잔으로서 톨 하이볼이라고 부릅니다. 부티즈 필스너는 이제 필스너에 이제 발이 달려 있다라고 해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고요. 데킬라 선라이즈란다, 뭐 블러 하와이안, 피나콜라다 같은 이제 칵테일에 주로 쓰이는 잔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소서형 칵테일로 입구와 볼이 이제 조금 넓은 형태의 샴페인 같은 보통 샴페인 잔에서 이제 건배용으로도 많이 사용되고요. 그 옆에 이제 마가리타 글라스라고 해서 칵테일 잔에 약간 변형을 준 것으로 잔에 이제 입되는 부분을 림이라고 부릅니다. 그 림에 레몬즙을 묻히고 설탕이나 소금을 입히는 전용 잔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 잔이 다 필요한 건 아니지만 종류에 맞게 몇 종류 정도는 집에다 그리고 그렇게 비싸지 않은 잔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집에다 구비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홈텐딩을 한다면. 그리고 칵테일에서 사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얼음입니다. 사실 얼음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차갑게 먹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고 하기에는 얼음의 그 작용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이 칵테일에는 얼음의 크기나 모양 그리고 양에 따라서 사실 맛에 영향을 많이 줘요. 온도 변화도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지만 디알루전이라고 해서 이제 얼음이 녹으면서 그 희석되면서 그 칵테일의 맛에 변화를 주게 되는데 그것도 또한 칵테일의 어떤 한 마시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칵테일을 만들 때 그 칵테일을 마시려고 할 때 얼음의 양이 너무 적으면은 희석되는 양이 적어서 칵테일이 강한 맛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쉐이킹 하려고 믹싱 글라스에다가 얼음을 넣을 때 너무 얼음을 조금만 넣으면 그리고 너무 작은 얼음을 넣으면 금방 녹아서 희석되는 양의 물이 많으니까 굉장히 물의 양이 많은 칵테일이 약간 밍밍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칵테일에 들어가는 얼음은 칵테일 잔에 맞는 그리고 칵테일의 레시피에 맞는 적당한 크기의 모양과 얼음을 그 양에 맞게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음의 종류로는 큐브 아이스가 있고 아니면 아이스 볼 형태도 있고요. 또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얼음이 녹아서 희석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그냥 칵테일 본연의 맛만 즐기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아이스 큐브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냉동실에서 얼음이 아닌 큐브 형태로 차갑게만 해주는 용도로 사용되는 그 큐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저렇게 사용하다가 아까 봤던 이제 남자의 취미라고 이제 제가 구독해서 즐겨보는 채널인데요. 집에서 냉장고 얼음을 쓰거나 그냥 얼음을 트레이에다 올려서 했더니 안에 가운데 하얗게 기포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하얀 기포는 보기에는 뭐 나쁘지 않아 보일 수는 있어도 칵테일을 마시거나 만드는 데는 조금 굉장히 좋지 않은 요소예요. 왜냐하면 그 하얀색 기포 같은 것들은 사실 얼음에 녹아있던 공기들이 얼음이 얼면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안에 갇히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음이 칵테일과 만나는 면적이 넓어지게 되고 나 있는 구멍들에 따라서
그러다 보면 얼음이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녹게 됩니다. 그리고 미관상 칵테일은 모양으로 먹기도 하는데 하얗게 된다면 그 칵테일의 본연의 이쁜 색깔들을 잘 표현해주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투명한 얼음이 필요한데 그 투명한 얼음 트레이도 이제 사긴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컵 사이즈에 맞지가 않다 보니까 집에서 아이스 카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유튜브 스크린샷에 보면은 저렇게 아이스 팩에다가 얼음을 통째로 얼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얼음이 위에서부터 얼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보온 역할을 밑에는 하고 있고 뚜껑을 제거하고 얼리는 건데요. 저거를 냉동실에 넣게 되면은 얼음이 위에서부터 천천히 얼어가요. 그러다 보면 위쪽에는 투명한 얼음이 생기고 그 공기들은 점점점 아래쪽으로 밀려나면서 아래쪽에 하얀색 기포들이 갇히게 되는 그 얼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투명한 얼음만을 걷어내고 그 얼음을 칼로 썰거나 조각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은 제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아이스박스고요. 다이소에서 산 작은 아이스박스. 저기에 물을 가득 채워서 저도 이제 냉동실에 얼린 다음에 밑에 있는 저 고무망치나 칼, 그다음에 빵칼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얼음을 제가 가지고 있는 컵 사이즈에 맞게 카빙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얼음을 잘라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른 얼음들은 이렇게 라겐라 통에다 담아서 이제 냉동실에 한 켠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밑에 모양을 보시면 오른쪽 제일 아래 보면 긴 얼음도 있고 둥근 얼음도 있고 네모난 얼음도 있고 한데요. 제가 이제 칵테일을 먹을 때 잔에 맞는 딱 맞게끔 사용하려고 얼음들을 이렇게 잘라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꼭 하고 있고요. 얼음 자르는데 이제 고무망치로 막 두드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밤 시간에 하기는 좀 어렵고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중요한 것은 술이겠죠. 근데 이제 술은 너무나도 사람들마다 취향 차이가 많고 거기에 들어가는 음료나 이런 것들도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술부터 사는 것이 좋다라고 사실 제가 추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먼저 칵테일 바에 가서 자기가 한번 칵테일을 이런저런 칵테일을 마셔보고 이 칵테일 상당히 괜찮은데라고 생각되는 칵테일이 있으면 이제 그 칵테일에 들어가는 재료부터 이제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그 칵테일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만들었던 칵테일에다가 조금씩 내가 재료들을 더 넣거나 덜 넣거나 하면서 나만의 맛을 찾아가면서 이제 내가 마셔봤던 것들 위주로 이제 시작하게 되면은 점점 이 술이나 아니면 음료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사 모으는 데 있어서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술을 그러면 어디서 사야 되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홈텐딩을 시작했을 때 술 어디서 사지? 근데 술을 막상 사려고 보니까 이거 어디서 사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마트가도 있고요.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추천하는 거는 당연히 면세점이고요. 면세점에서 사는 술은 이제 아무래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면세점에서는 꼭 기회가 될 수 있다면 면세점에서 술 사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흔히 이제 홈텐딩 하는 사람들이나 술 많이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남던이라고 부르는 남대문 지하상가, 수입상가가 있어요. 여기 가면은 또 술을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물론 면세점보다 뭐 비싼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마트나 그런 데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그리고 더 많은 종류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게도 대형마트 이마트나 롯데마트 홈플러스에서 가져도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이마트나 이런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서는 술을 팔 때 약간 이벤트성으로 잔 세트랑 같이 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정 잔 세트랑 같이 했을 때 특정 브랜드의 잔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런 잔 세트 행사할 때 술을 사는 것도 굉장히 한편으로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근처 동네에 지나가다 이제 자주 보이는 주류 백화점이나 뭐 가자주류, 가나주류 이런 데들이 있어요. 이런 데서 사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편의점에서도 양주들을 팔고 있습니다. 칵테일에 들어가는 리큐르도 팔고 있고요. 그래서 편의점에도 한켠에 보시면은 작게 와인이랑 이런 술 같은 것들을 파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살 수 있고. 그리고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저렴하게 저희가 살 수는 있는데 코스트코는 아시다시피 작은 용량으로 팔지 않기 때문에 술 같은 것도 보통 1리터 이렇게 큰 대용량으로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코스트코 전용 커클랜드 위스키나 뭐 커클랜드 보드카 물론 양은 굉장히 커서 저도 집에 사다 놓긴 했는데 이게 너무 커서 보관하기는 좀 힘들 정도인데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한 1.75리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저희가 술을 살 수가 있어요. GS25에서 지금 나만의 냉장고에 보면은 와인25라는 곳에서 저희가 술을 되게 쉽게 주문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술은 미성년자에게는 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배송으로 직접 집까지 오지는 않고요. 편의점에서 픽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편의점에 가면은 신분증을 보여주고 그리고 자기가 주문했던 술을 편의점에서 픽업해서 가져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데일리샷이라는 또 앱도 마찬가지로 픽업하는 장소를 선택하고 술을 주문하게 되면 그 픽업 장소에서 저희가 신분증 검사를 통해서 제가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지금 여기 보이는 것들은 제가 모아 놓은 술들을 조금 오늘 한번 찍어 본 거고요. 이것 이외에도 너무 저쪽 구석에 지금 처박혀 있는 것들은 아직 꺼내지를 못했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사 모으다 보니까 어느새 좀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 모으게 되면은 집에서 자기가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칵테일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들은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홈텐딩에 입문하시면 제가 필요한 술이나 리큐르 같은 것들은 같이 나누면서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